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라 불릴 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20년 전부터 출산 장려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정부가 모든 출산 가정에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면서 출산 장려금을 폐지하는 지자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출산 장려금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는데요. 지역마다 제각각인 출산 장려금으로 인한 문제, 먼저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오산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90여 명. 지난해까지는 오산시가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재정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주던 거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소상공인 쪽으로 예산을 좀 돌리는 게 더 좀 낫지 않을까. 시흥시는 아예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0만 원을 주던 셋째 자녀까지는 지급을 중단하고 넷째부터 800만 원을 주기로 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자체만 없어진 거를 갖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태어나면 주는 거는 이제 출산 지원금이랑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이처럼 올해 출산 관련 지원금을 사실상 폐지한 도내 지자체는 모두 4곳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주던 지원금 중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200만 원보다 적거나 비슷한 경우는 모두 폐지했습니다. 넷째 이상에게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던 시흥, 부천, 양주는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중복 투자를 이유로 지급 중단을 검토했던 시군이 많았지만 대부분 민원을 걱정해 실행에 옮기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이에선 인구 문제와 관련한 사업인 만큼 지자체가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산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쓰는 거를 좀 고민해 본다든가 뭐 현금으로 주던 걸 어떻게 현물 방식으로 뭐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는 게 맞는 거지. 중앙정부가 이걸 하니까 이제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다 중앙정부에 맡기면 되죠. 그럼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출산 지원금을 폐지하는 지역이 나오면서 같은 조건의 도내 지원금 격차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최근엔 지역 간 복지 격차와 함께 지원금의 효과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마다 각기 다른 출산 장려금으로 인한 문제는 해마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 내 지역 간 격차는 최대 30배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출산 장려금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출산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재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월 현재 경기 지역에선 오산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부터 살펴봤는데요. 부천과 시흥, 양주에선 적어도 넷째 이상은 낳아야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천과 화성은 셋째야 출산부터, 구리, 김포, 수원, 의정부는 둘째야 출산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20개 시군은 첫째를 낳았을 때부터 출산 장려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지급 시기부터 지역별로 제각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격차는 더욱 심한데요. 첫째야 출산 시 파주와 남양주에선 10만 원이 지급되는 반면 양평에선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 안에서도 무려 3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둘째와 셋째를 낳았을 때도 지역 간 출산 장려금 격차는 최대 17배가 나고요. 넷째야 출산 시 광명과 가평, 양평의 격차는 28배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게 받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에선 아이를 많이 낳고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출산 장려금 규모가 가장 큰 양평군의 출산율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양평은 첫째를 낳았을 때 300만 원, 넷째 이상을 낳으면 무려 2천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6년 1.2를 넘었던 출산율은 5년 만에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율은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인 여성 1명이 낳은 평균 자녀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양평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가임기 여성 1명이 낳은 자녀 수는 1명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 지역 다른 시군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31개 시군이 수백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왔지만 경기도 출산율은 보시는 것처럼 매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경기도 30개 시군은 491억 원의 예산을 출산 장려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출산율 1위 넘는 시군은 연천과 화성, 평택 등 5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들 지역의 출산 장려금은 타 지역보다 높을까요? 여주와 가평은 경기도 안에서 높은 편이지만 연천, 화성, 평택은 평균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습니다. 북한과 접해 있는 연천군의 경우는 젊은 군인 가정의 전입이 많아서, 화성과 평택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청년 인구 유입으로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평은 양평과 마찬가지로 넷째를 낳으면 2천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지난해 넷째를 낳은 가정은 10세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높은 출산 장려금이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치를 보면 출산 장려금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아이 낳고 키우는 건데 그 지역의 뭐 예산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만약에 똑같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출산하는 그런 부모에게 주는 혜택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이제 다르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은 공평하지는 않다. 가질까 말까 고민 혹은 둘째는 생각이 없다가 둘째 놓으면 뭐 200만 원을 준대 뭐 더 300만 원을 준대 한다고 해서 둘째를 낳아볼까? 가질까라고까지는 생각이 들 것 같진 않아요. 일회성이 있기도 하고 아이를 또 키워보다 보니까 뭐 아이 키우는 거는 돈만 갖고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네. 한 번 그렇게 돈을 받는다고 아이 키우는 그 긴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받는 그 출산 장려금은 크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습관 혹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아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1,000만 원을 위해서 또 이사하면은 이사 비용도 있을 것이고 또 드는 일하는 남편이 있거나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직장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모두 감안하고 1,000만 원을 받고자 이사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정말 꼭 가평 옆 동네라면 모를까 이렇게 막 원정까지 가서 출산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지금처럼 뭐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이를 부모님이 가까이 살아서 와주시지 않는 이상 막 발을 동동 구르거든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차라리 그런 출산 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을 비상 인원이나 뭐 인력이나 뭐 아니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아이들을 내가 맡기고 편히 맡기고 일할 수 있고 그런 비용적인 부분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정책들 저는 일단 제 시기에 여기 아직 미취학인 제 시기에는 그런 점들이 조금 보완이 되면 둘도 이러면은 둘도 키울만 하겠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실제로 경기 지역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출산 장려 정책 중에 출산 장려금의 순위는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순위로는 자녀 교육비 지원을 꼽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출산휴가 장려 분위기 정착 등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는 출산 장려금 정책을 보완할 시기가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처음 도입된 이후 출산율 제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수만 늘리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출생 관련해서 이렇게 뭐 어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냐라는 말을 했을 때 교육비나 양육비 지원도 많고 그다음에 주거와 관련된 지원이 굉장히 좀 요구가 높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어릴 때 이제 돌봄을 주고 자녀가 좀 자라면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과 양육 교육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지역 출산율은 20년 만에 정확히 반토막이나 이제는 0.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대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